역대급 태풍으로 밤을 새우신 분 많았을 텐데 다행히 제주도와 남부 인원의 일부 피해만 남기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정하게 연동되었는지, 둘째, 세유예산 편성의 산출 기준이 적정한지, 셋째, 각 단위사업의 사업비 편성이 본예산과 적정하게 편성된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의 기초가 되는 연도는 2022년 올해이며 자료는 2021년 11월과 2021년 11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2년 본예산서입니다.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1페이지 세입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3.2%가 증가할 것이며 지방시는 3.6%, 지방교부세는 5.6%, 국비보조금은 6.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3.1%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 수입은 18.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 각각 수립한 22년 중기계획 세입예산을 비교해보면 총 예산 14조 4,345억 원에서 16조 7,593억으로 무려 16.10%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세입이 3.6%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총 예산 규모는 16.10% 증가한 것입니다. 도표를 보는 기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22년 중기계획을 1년 전인 20년 11월과 회기 시작 불과 2달 전 21년 11월에 세운 계획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기별로 살펴보면 1년 전 계획보다 일반 회계는 7.08, 특별회계는 29.86, 공기업 특별회계는 43.72%가 각 증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반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만 4.98% 감소하여 인천시 전체 재정을 16.10% 증가한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금 확정된 22년 중기계획과 2022년 본예산 편성이 실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세출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의 예산인 조직별 예산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능별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22년 본예산의 기능별 예산이 중기계획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표의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73에서 9.98로,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5.16에서 4.13으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3.41에서 2.85, 지역개발 분야는 13.02에서 12.87%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기준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환경 분야는 6.79에서 7.57, 사회복지 분야는 30.69에서 33.97,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74에서 10.55%로 각각 증액되어 중기계획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년
일반 회계 세입 편성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중기계획과 본예산이 4조 3,722억 원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가 4조 8,883억 원으로 중기계획보다 5,161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경 세외 수입은 중기계획보다 1,661억 원이 초과되었고 교통교부세는 중기계획보다 2,670억, 균형발전보조금은 481억, 기금은 578억이 각각 초과되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만 9,446억 원, 약 1조 원 가까이 중기계획 대비 세수가 초과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고보조금은 세입은 105.97%로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세입 전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8월경 간해시하고 10월경 확정 내시가 된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중앙정부 보조금의 예측을 너무나 틀리게 전망하고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자치단체의 장은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하고 제8항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 2, 6, 7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세입 내역을 보면 중기계획서의 세수 전망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지출할 때에 집행부는 의회에 중기계획 수정계획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9대 의회가 출범하는 시기였고 유정복 시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 단상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작성한 자료를 보셨는지요? 네, 지금 잘 청취했습니다. 중기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사업비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본예산 편성 2달 전에 함께 세운 중기계획과 본예산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편성 비율도 맞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공공질서와 안전, 지역개발 분야는 물론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대폭 줄어든 예산에 대하여 시급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네, 먼저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질서,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번 그 제1회 추경 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의미이지요. 이 원칙이 벗어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추경 일반 회계 총액이 거의 1조 가까운 9,446억 원이 중기계획 대비 초과되었습니다. 6월 말 기준 국고 보조금도 106% 달성하였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중기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등
세수 전망이 매우 부실합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 시절에 발생한 일이기는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간행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판단을 해서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정 계획하고 현실적인 예산 편성 운영하고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재정 계획에 거의 근사하게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수 전망을 할 때 통상적으로 지난 5년치의 평균치를 갖고 세수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전망하고 현실적인 세수 징수 상황하고는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부의 그 내국세 증가 폭이 금년도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내국세에 대해서 자동으로 19.24%가 지방 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 지방 교부세 규모가 많이 늘어났고, 우리 자체 시 수입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분야가 고액 납부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세수 증가 등으로 세수가 당초 재정 계획보다는 크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걸 참고 자료로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세수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세수 결함이 생기게 되면 재정적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할 때 5년치 평균을 하지만은 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충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고, 또 하나는 연도 중에도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추경 편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견 보기에는 당초 재정 계획하고 실질적인 재정 운영, 예산 편성하고는 격차가 있는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중기계획은 예측이고 현실과는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지적하셨고요. 다시 한번 중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기계획서의 지방세 세입액과 본예산 세입액을 천원 단위까지 일치해 놓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 일반 회계 세입이 9,446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정 중기계획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하는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간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의 재정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 그 경우도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을 하고 또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 또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사례는 사실상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만 수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아까 지방재정법 33조 1항에서 이야기 언급했다시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 중기계획서가 연말에 제출 때 철저하고 완벽한 중기계획 제출도
시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중기계획서에 있는 단위사업과 본예산서의 예산액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의 중기계획 예산액과 본예산액의 본예산액을 자세히 보시죠. 중기계획의 예산액과 본예산액의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하단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여타 사업의 금액들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실제 입찰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계획과 집행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중기계획서 본위원이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등재된 10억 원 이상 519개의 단위사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0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위사업이 47.59%인 247개에 이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할까요? 이런 원인은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공사 금액을 그대로 본예산에 100% 반영하고 그대로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음 화면 보시죠. 잉여금의 문제입니다. 잉여금은 회계년도 결산을 마치고 남은 재원이지요. 잉여금이 남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이 나오면 기업의 가치나 주가가 올라가고 지방채가 많은 자치단체는 빚, 즉 원리금을 갚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산선상의 잉여금과 결산선상의 잉여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2019년 본예산서에 잉여금의 계획은 7,565억 원으로 잡았는데 결산은 217% 증가한 1조 6,33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0년은 5,464억을 잡았는데 1조 4,292억 원이 나왔으며 21년 3,753억 원을 잡았는데 6,37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 금년은 3,494억 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벌써 173%이고 결산을 하고 나면 1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잉여금의 비중이 전체 회계의 10에서 14%에 이릅니다.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각 단위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청구한 사업비를 100% 반영한 결과이지요. 시장님,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중기계획서와 본예산서가 이렇게 짜 맞춰지고 잉여금이 계획과 달리 과다하게 발생하고 중기계획과 결산의 계기가 크게 나오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 신청 부서와 예산 담당자들의 오랜 관행과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런 관행과 타성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있어 AI 기법 도입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AI 기법을 도입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아직 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술이 성숙되고 또 정확한 예산 편성을 통한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영 그리고 중앙정부의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입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세입세출 전망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과학적 예측으로는 한계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세수 전망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잉여금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잉여금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상의 세계 잉여금은 추계입니다. 추산이고 결산서상의 세계 잉여금은 바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정한 그 어떤 차이는 불가피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다만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이런 그 세입 추계, 세수 추계, 그리고 전망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려운 점은 있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우리 인천시가 처음으로 AI 기법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시장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시의 이 재정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15명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2년 중기계획 심의조차도 심의위원 전원이 모여서 토론하고 심의한 것이 아닌 행식적으로 서면 심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로 전체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면 축소 심사를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고 재정기획관이 부위원장입니다. 공무원이 예산과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하고 의결을 주도하는 모순된 구조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관행이 시대의 조류에 뒤떨어진 재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강주시와 또는 어떤지 다음 화면 보시죠. 경상남도, 강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운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재정계획과 편성은 인천시가 맡고 재정 적정성 평가와 분석은 과감히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은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는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인이 하느냐 아니면 당연직 공직자가 맡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민간인이 맡을 때 적어도 이 재정 현실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함께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적정한 인사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꼭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증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개혁하고 추진은 하지만 평가와 분석은 시민과 민간 재정 전문가에게 그 몫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미철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예산서와 중기계획서, 결산서를 비교하면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운영
건전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초선으로서 지방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노력과 협력이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이상으로 인천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